상황에서 더 이상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 이 같은 정황에 경찰 특수단은 오늘 중에 조지호 경찰청장에 영장을 신청하겠다,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오늘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 압수수색 제시도 여부는 이제 추가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예. 이제 개헌 국무회의 참석자들 중에 일부를 소환하는 방안 등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제 비상계엄 사태의 수사를 누가 할 것이냐 이 부분을 놓고 이제 수사기관들이 계속해서 기싸움을 벌여왔는데, 지금 어차피 더 징계지니까. 공조 수사를 하기로 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검찰만 근데 빠졌다고요? 예, 맞습니다.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 개헌 사태 합동 수사를 위한 공조수사본부를 출범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금 전 3시에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 각 기관 실무진들이 서대문에 있는 국가수사본부 청사에서 공조 방안을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앞서 국수본의 수사 역량, 그리고 공수처의 영장 청구권, 국방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가지고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중복 수사의 혼선을 막겠다,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나 조지호 경찰청장 구속영장 등은 검찰을 통해서 법원에 청구될 예정입니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왔지만, 공수처는 현행 규정상 경찰이 신청한 체포나 구속영장 청구 권한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통신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상계엄 수사는 크게 3단으로 나뉘어져서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네, 경찰과 검찰 그리고 공수처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서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을 중복 청구하는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피해자 신병이나 압수 물품이 이제 분산 확보되는 양상도 벌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신병은 검찰이, 노트북 등은 경찰이 확보했고요. 예.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검찰과 공수처가 중복 청구한 게 대표적인 겁니다. 네, 이제 공조령 출범으로 비상계엄 수사,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가 합쳐졌고요. 검찰과 군검찰이 하나로 합쳐져서 이렇게 2파전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이제 공조령은 나중에 검찰이 합류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열어놓긴 했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 상황 백종규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아. 네, 이번엔 날씨 보겠습니다. 내일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시 추워지는 가운데 서울에도 눈이나 비가 내리겠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이 시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정수연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네, 내일 서울에 비가 언제부터 오는 건가요? 더 빨로? 네, 내일 찬공기가 내려오면서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시작되겠는데요. 눈이 점차 내륙으로 확대하면서 오후에는 서울 등 수도권에도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제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제주도와 전남 서해안, 영남 지역에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또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도로 곳곳에는 살얼음과 빙판길이 나타나겠습니다. 미끄럼 정보에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모레까지 제주 산간에 최고 10cm, 충남과 전북 동부에 최고 7cm, 그 밖의 지역에는 5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돼 대설특보가 발효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제주도와 영남에는 최고 30mm, 그 밖의 지역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낮아 춥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영하 2도, 광주와 대구 0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도, 대전 5도, 부산 9도가 되겠습니다. 주말에는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이번 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찬바람을 동반한 추운 날씨는 다음 주 중반까지 다소 길게 이어지겠고요.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서해안에는 다음 주 초반까지 눈구름이 만들어질 전망입니다. 주 후반에는 찬바람이 더욱 강해질 걸로 예상됩니다. 장시간 야외 활동하실 때는 방한용품과 함께 따뜻한 옷차림 꼭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세대는 달라도 잇몸병엔 내 뒤에서 힘들걸. 밖에 나가서 이고지고 싶.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압도적인 다수로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원내대표가 이제 바뀌게 지금 되면 된다. 지금 분명히 됐다. 강력한 사퇴 요구가 있을 또라이가. 거예요. 탄핵안이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탄핵안이 통과된 거에 대해서 사퇴를 해라. 네. 이런 요구가 있을 거라고 저러니까. 생각합니다. 예, 투표가. 논리적으로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게 그 비상계엄은 위헌적인 조치다라는 걸 그걸 대놓고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당내에서도. 근데 그 비상계엄이 잘못됐다고 당대표는 거기에 맞서 싸웠는데 그거 때문에 잘못된 행위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이 됐는데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정작 거기에 저기 맞서 안 싸운 나와서 사람들 네가 안 나와라 나와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논리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김민전 최고 같은 경우는 탄핵안이 통과되면 난 사퇴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여러 그 최고위원, 최고위원들한테 빨리 사퇴하라. 그래서 비대위 가자라는 요구가 강력히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당장 한동훈 대표는 어떻게 대응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은 역시 뭐 마찬가지로 아니 도대체가 잘못된 행위에 맞서 싸웠는데 그거를 내가 그렇다고 해서 그만두면 그것 또한 비겁 아니냐, 또 다른 도피 아니냐. 그럼 도대체 우리 당은 어떻게 하고 나라는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 당의 내용은 좀 더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계속 수사 관련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에서 조지호 경찰총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속보입니다. 자, 경찰이 자신들의 수장이었죠.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을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얘기는 얼마나 좀 이 수사 상황에서 좀 선격적 경쟁이 좀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아무래도 지금 경찰, 공수처, 검찰 세 집단 모두 이번 12.3 내란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네. 그리고 검찰 같은 경우는 사실 윤석열 정부 내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는데 활용된 건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이번에 그 명예를 회복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좀 속도를 내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경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2.3 내란 사태 때 경찰 병력도 동원이 됐기 때문에 본인들도 이 공범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서 본인들의 수장까지 이렇게 빠르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전에 그 긴급체포도 하면서 우리들도 개혁할 수 있다, 우리들도 바꿀 수 있다는 목소리를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고요. 네. 공수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수처 출범한 이후로 내내 뭔가 이 수사 동력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떨어진다. 생각했던 기대했던 것보다 그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 세 단체, 세 그룹 모두 본인들의 이 운명, 본인들의 집단의 운명을 좀 걸고 이번에 아마 아까 우리가 설명한 것처럼 이 특검이 이루어지면 특검이 구성되면은 다 그 아래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 이전에 최대한 성과를 내고 뭔가 보여주기 위한 이런 속도전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총장 같은 경우에 사실은 거짓말을 했어요. 처음에 몰랐다고 그랬죠. 네. 언론 보도가 갖고 4시간 동안 투표했어요. 네. 근데 지금 그 경찰 조사에서 나오는데 3시간 전에 아가에서 서울청장하고 같이 그리고 뭐 거기서 다 개헌 작전 지휘서 받아보고 그리고 지시 구체적으로 받았고 6번 의원 체포하는 전화까지 받았다라는 게 드러나면서 뭐 구속은 그냥 피하기 힘들 것 같고요. 경찰 입장에서도 저렇게 경찰 수장들을 날려야만 자기 수사에 대한 뭐 진정성 이런 걸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뭐 필연적인 수순은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선 말씀에서 논설위원 성추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종일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뉴스브리핑은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세대는 달라도 잇몸병엔 또 해서 국고에는 거의 가치가 없는 시리아 화폐만 있어 난민 귀환과 국가 재건에 쓸 예산이 부족하다고 붙였습니다. You can give the people the chance to give what they have. We will see a different Syria. 유엔 난민 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2011년 일어난 내전으로 지난달 기준 시리아 난민은 약 482만 명에 달했습니다. 독일은 800만 유로, 우리 돈 120억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화학무기 제거 작업을 돕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실은 지난 9일 수도 다마스쿠스 구호품 창고가 약탈당했고 여러 지역에서 교전이 벌어지는 등 안보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잘못하니까 그랬겠다. Is that the transition will create new contradictions in a manner that will lead to new civil strife
potentially a new civil war. 미국은 들어갔잖아. 시리아와 가자 지구 등 중동 부탁합니다.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국무장관과 안녕히 대학간 계세요. 국가안보 보좌관을 현 시각 오늘부터 중동에 공식 파견합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요즘에